박정희 대통령께서 최초로 문경 초등학교의 교사로 계셨습니다. 이곳에 3년을 계셨고 그 당시 하숙집이었습니다. 이 건물 뒤가 현재 초등학교입니다.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찍기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을 모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민족중흥이라는 박 대통령 차필로 쓰신 것입니다. 정말 사나이로 태어나서 제발 박정희 대통령만큼 되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 자료가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자료실입니다. 정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아니, 제가 찍고 있어요. 예. 저는 그냥 일반 개인입니다. 서울서 왔습니다. 이 항아리들. 이거 처음이라? 예, 처음입니다. 문경은 왔어도 여기는 못 둘러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설명 좀 드릴게. 말씀하세요. 처음 오셨을 때. 예. 설명을 좀 아니에요. 예. 여기 1937년도 그렇죠. 문경 예. 공립 서부심상소학교. 그때 소학교였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9명 교사인데 예. 6명이 일본 사람, 어, 한국 사람 3명. 네. 거기에서 예. 대통령이 예. 37년도 예.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20세에 37년도 4월 달에 오셨어요. 예, 예. 오셔가지고 예. 40년 3월 달에 예. 그만두시고 만주로 가셨어요. 만주로 가셨죠. 그래가지고 만주 공관학교 그 다음에 입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예. 그래가지고 교사 생활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저보다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걸 하니까 예. 조선어를 가르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그래가지고 교사 생활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독립을 해야 된다. 또 예. 민족 정신을 굉장히 일깨워 주시고 제자들한테 예. 그랬어요. 그리고 계몽 활동도 많이 하시고 동네 청년들하고 예. 악단도 구성하고 그때는 나팔이죠. 예. 외국어로는 트럼펫이라카지. 예. 예. 그래 하시고 이래 또 제자들과 잘 어울리고 어울리면서 민족 정신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함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자들한테 예. 독립 정신하고 예. 그래가지고 많은 일본인들하고 예.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요쪽에 앞에 예. 잡바산에 올라가시가 새벽 6시만 되면 올라가셔가지고 나팔을 부셨어요. 기상나팔. 네.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문경 문청이 여기 있었어요. 예. 그래가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천여 명, 예. 1000가구 정도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85%가 음. 한 끼 먹고 그렇죠. 한 끼는
나물, 죽, 그렇죠. 열매, 예. 겨울엔 또 소나무 껍질 네. 이런 거 먹고 이랬어요. 그렇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하게 하는 그걸 여기가 그 대구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굉장히 벽지지요 이게. 아,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뭐. 네. 예. 지금이야 교통이 좋고 이랬지만 옛날에는 뭐 여기 뭐 벽지라서 여기 와서 학생들이 가난한 걸 보고 가난하게 하는 걸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를 청운의 꿈을 키우고 가꾸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청운 가기로 했어요. 청가는 언제 희열을 받았냐면 여기 옛날 그 개인 소유의 그 하숙집이라요. 아, 그 어떤 당시. 뭐 어떤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간사가 없었나 이래 간사가 없었어요. 그 어렵게 사는데 뭔 간사가 있어요. 요걸 76년도에 예. 그 문경 국민학교 당시에 총동창회장 김정호 회장이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분은 삼천강업소 사장이면서 그 당시에 그 총동창 회장을 하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 제자분이라요. 제자분께서. 네, 예. 그리고 청와대 가셔서 희열을 청각이라 한 희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자분께서 청운각. 대문 앞에 걸려 있습니다. 예, 청운각이죠. 청운의 꿈을 여기서 갖고 푸른 구름의 꿈. 그 제자들하고 많이 어울렸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 초등학교를 지금 초등학교죠. 예. 66년도 5월 12일을 한 방문하시고 또 78년도 11월 24일 날 두 번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또 방문한 모습이고 그걸 또 세제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78년도 오실 때 세제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충주에 임경업 장군 있잖아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임경업 장군 유명하죠. 77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화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식에 23일 날 11월 20일 그 중 참석하고 1박하고 상관문에서 이래 계속 끌어오신 게 아니고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또 그 앞에서 타고 이런 관문이 3개가 있어요. 1관문에서 3km 가면 2관문이 있고 2관문에서 3km 가면 3관문이 있어요. 3관문 넘으면 충북, 3관문 앞에는 경북 이래요. 경계네요. 문경 군수가 군수하고 뭐 주위에 군수들이 많이 참석했을 거예요. 대통령 오신다 하니까 군수가 1관문부터 3관문까지 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포장해 주셨겠죠. 절대로 안 된대. 안 된다. 이러면 환경이 파괴되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관문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걸어 다니도록 해야지 나중에라도 자연 보존이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1년에 1000만 명이라 하면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래서 6km 구간이 이렇게 한여름에도 햇빛을 몇 번을 안 보고 걸을 수 있는 데는 여기 문경 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를 문경 세제 도립공원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38년도 요 일관문 앞에 전경이라고.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쪽에 저 위에 사진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사진. 좌측에서 좌측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그 만주 군관학교에 방학 때 오시가지고 여기 집을 방학 때 오시다가 있어요. 우측에는 중간에는 친구 허머시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학생은 그 임창발이라고 하숙집
아들이라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군 시절에도 신기에 가면 쌍용양해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네. 쌍용 세멘트 공장이라고 있었어요. 있죠. 그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군 사령부가 예.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군 사령부 부사령관 할 때도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 여기 방문하셨어요. 방문했잖아요, 쌍용양에. 예. 방문하셨다고. 그만큼 그 나라의 그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참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한 해 전 아니라요. 예. 그래가지고 방문하시고 하나 남아 있어요. 예.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쪽에 가면 예.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 영영하게 이쪽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면 예. 영영하게 참배하시고 참배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예. 김여 식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측에. 예. 그 유리로 이래 해놨죠. 예. 거기 예. 17년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구 사범에서 3년을 지내셨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교 3년을 보내시다가 대우받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자리를 차내버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가셨습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유경수 여사님 표정은 밝은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가 좀 덜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동상입니다. 앞으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동상을 만들어서 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합니다. 총으로 잡은 박정희 총으로 죽었다, 이런 악담을 하는데 개국 이래로 우리는 5천년이 아니라 반국 환인부터 11,00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늘 배고팠고 배고픔 때문에 각 민족들이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박정희께서 이곳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새벽 6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고 민족혼을 깨우려고 했지만 그 양반 마음속에는 초등학교 선생으로서는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만주 군관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태어나면 일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일본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초등학교에서 3년을 심의하시다가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만주 군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매형 한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한사장에게 매형, 내가 만주 군관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돈을 대 주십시오. 그때 8자의 한문을 썼는데 4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4자는 뭐냐, 남자가 뜻을 이루지 못할 때는 정확히 기억하는 건 쾌거 할복입니다. 쾌히 꺼내서 내가 죽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만주 군관학교를 가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 뜻이 민족 중의 뜻이고 개국 이래로 늘 배고팠던 우리 민족, 보릿고개에 허덕였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원단 계획을 갖고
자기 외형 한 사장한테 빚을 내서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고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혁명이 왜 나쁩니까? 정치인들이 더럽게 정치를 하니까 군인이 혁명을 하는 것이지, 정치가 잘 됐다면 누가 혁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무나 박정희 대통령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못합니다. 한강의 희적. 오늘날 우리가 세계 6위, 일본은 8위로 제치고 6위까지 프랑스까지 꺾고 우리가 세계 6대 강국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의 일사불란한 행정력과 김영삼, 김대중이 고속도로 만들지 못하려고 그렇게 눌렀지만,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영삼이 말과 김대중 말을 들었더라면 대한민국 군대화는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도 없습니다. 수출 100만 불 시대도 없고 세계 최고의 첨단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미국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일본보다 앞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어느덧 우리는 전 세계 무기만 팔아도 연 1000억, 1000조의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고, 대한민국을 재건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역적이라고 몰고, 어느 국회의원 후보는 김대중 선생님 보릿고개를 기억합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프랑카드에 써붙인 걸 봤습니다. 보릿고개를 없앤 것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깡패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역사 똑바로 합시다. 김대중, 김영삼은 고속도로 못 만들게 했습니다. 고속도로 안 만들었고 구미공단, 각종 구로공단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원 없는 나라는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과 근대화 사업,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에어컨을 껐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메리아스를 입고 국정을 맡아 일을 했습니다. 그뿐이십니까? 수세식 변기에 벽돌을 집어넣어서 물을 절수했습니다. 여기 훌륭한 유경수 여사 있죠. 유경수 여사 시해되고 한복 안에 입는 옷을 고쟁이라고 합니다. 고쟁이를 보니까 고쟁이를 지어 입었다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님 몸매가 학형이잖아요. 한복 입으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동에 돈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를 통해서 유경수 여사 같은 옷을 해달라고 그랬지만 옷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경수 여사께서는 명동에서 고급 디자이너한테 옷을 해 입는 게 아니라 남대문에 가서 옷감을 뜯어서 그 길거리에서 미싱 달달달 박는 사람의 옷을 입고 박정희 대통령과 동부인에서 나오면 그렇게 학처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센병인가 한센병이라고 있죠. 문둥. 그들을, 고름이 철철 나는 그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주고, 유경수 여사님은 정말 사랑의 여사님이었습니다. 검소는 영웅의 본질이란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짜가냐 진짜냐 하더니 지금은 명품입니다. 여학생들이 몸을 팔아서라도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 또 그렇게 한답니다. 어느 부모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명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갑부집 아니면.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애들이 명품 가방을 다 메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몸을 팔아서 번 돈으로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이거 명품 없애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을 가장 소중한 명품으로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 속이 빈 사람들이 명품만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영웅치고 검소하지 않은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영웅은 다 검소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신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입니다. 대한민국을 재건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됩니다. 과거의 정권이나 지금의 정권이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 84조를 위반한 역적들입니다. 여든 야든 현직 대통령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전부 역적들입니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 봐서 윤석열을 찍은 것이지, 윤석열이 우익 대통령 때 윤석열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찌하여 천하의 역적 문재인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도 아닌 이재명을 그대로 놔두고 유창한 판사는 돈 50억을 받고 이재명을 구속을 면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검사 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해야 됩니까? 저의 민자치주의에서는 지금은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전관예우도 없고 무전유예도 없고 무죄도 없는 이런 단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에 변호사 점수까지 주면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AI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만들려고 보니까 자기 말대로 일사불란하게 독재에 따라줄 공무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한국의 공무원은 미국보다 4.5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독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장관이 술집에서 술잔만 들은 사진만 보여줘도 장관을 해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상한 사람이 장관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닭 두드려 패기도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하급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귓뺨도 때리고 조인트도 패고 두드려 팼습니다. 일본 놈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조선 놈은 뺑이 같아 때려야 된다고 하죠. 제가 볼 때 한국의 죄인들은 패야 됩니다. 싱가포르처럼 앞으로는 패야 됩니다. 금보석 이런 거 없애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 유창훈 같은 검사 같은 사람, 이런 나쁜 놈이 나오면 안 됩니다. 50억 준다 해서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포청처리를 할 만한 박당용 검사가 이재명을 3년 구형을 했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30년을 구형한 거에 비한다면 이재명의 죄는 100년을 구형해도 될 것입니다. 3년도 사실 너무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용기를 가진 박상용 같은 검사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 50억 받고
이재명의 죄를 덮은 이런 나쁜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박상용 부장검사가 이재명을 3년 구형을 하였지만 앞으로 제2의 유창훈 같은 나쁜 판사가 50억, 100억씩 받고 그 죄를 용서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데도 검판사를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놈이 검사, 판사,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한민국은 제형법정주의입니다. 반드시 법령을 가지고 판결해야 됩니다. 윤석열도 대통령 되었지만,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 했죠.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66건 법전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어낸 말입니다. 이게 제형법정주의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사람도 같지 않은 이재명이 간첩될까 봐서, 간첩짓 할까 봐서 윤석열을 찍었던 것이지, 윤석열이 애국자라서 찍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윤석열 정권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째서 문재인을 그냥 놔두는지, 왜 이재명을 그냥 놔두는지, 그 넘치고 넘치는 부정선거를 왜 그냥 놔두는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는 제발 정책을 보고 뽑으십시오. 정책을.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올렸는데 윤석열을 치지 말라고 하는데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바른 지도가 나온다면 절대로 그 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백병전이 대통령이라면 나는 그들의 죄를 국민투표로 묻겠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돈 50억을 받고 이재명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지지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처해진 서글픈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유창훈 같은 더러운 놈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백서가 없습니다. 국가 백서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 백서위원회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투표소를, ARS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사무소 단위로 거기서 법도 만들고 선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같은 훌륭한 인재가 다시 나서 대한민국을 다시 재재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 거대 두 정당에는 올바른 민족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부 헌법 84조를 위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최순실 사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84조 하단에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답니다. 묵시적 청탁 아니라 돈을 먹었다 하더라도, 아니 최순실을 죽였다 하더라도,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 84조 내란과 애완의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당에서 했습니다. 내가 종로로 국회 나가서 그렇게 했었지만
기절한 놈들이 이낙연만 찍고 황교안만 찍고 저는 찌가찌가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종로구 지역구에서 애처댔지만 제 음성은 텔레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병찬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김두한 정신으로라가 할 이유는 황교안 이낙연을 두들겨 패고 싶었습니다. 정말 패고 싶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 종로구 1번지 국회의원을 한다고? 김두한 당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84조 내란과 애완해제, 역작제가 없이는 대통령 탄핵될 수가 없는데 했습니다. 헌법 65조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심의하고 판결하는 건 헌법 111조, 112조, 113조 상계 조항에 헌법재판관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기절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연이냐 합헌이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국회가 그걸 들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우연 판결, 합헌 판결이 났으니 우연대로 하겠다, 합헌대로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헌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구 사업을 나오시고 최초로 여기서 학교 선생님 생활 3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도저히 초등학교 선생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었기에 만주 군관을 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분은 오늘날 5.16 혁명,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 당시 혁명을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4개 좌파 정권이 지나가면서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로 공산화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망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으로 성공했지만 이미 일본군은 조선에 1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군으로 이순신 장군 군대로 10만이 되는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당시에 명나라 신종에게 꿈에 관우 장군이 나타납니다. 관우가 신종에게 말하기를 형님, 저는 형님은 전생에 유비였고 나는 관우였는데 지금 장비가 선조로 환생해서 조선의 왕이 됐는데 일본에게 지금 다 망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군사 10만을 보내주십시오. 이 생생한 비몽사몽의 꿈을 꾸고 명나라 신종이 10만 명 군사를 대줬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망했습니다. 막말로 명나라를 망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 놈들이 36년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단군 역사 6600년을 잘라냈습니다. 우리 역사는 만공 952년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역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 역사 왜곡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이마이 시류가 이것을 처음에 조작을 했고 여기에 첫 번째 희생자가 이병도입니다. 이병도가 서울대 대학원장을 하고 7대 문교부 장관을 하면서 만공 950인의 역사를 지금 4000년으로 줄여놨습니다. 우리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말 큰 한획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기만 팔아도 천조씩 버는 아마 아시아 최고 강대국 미국과 함께 세계 1위 공동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을 물리치고 일본 8위, 프랑스 7위, 한국의 6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겁내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화력은 우리나라 화력에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붙어도 중국이 한국한테 깨집니다. 여러분 전부 나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하겠죠? 조만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커도 한국과 맞붙어서 한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의 강대국입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 한국과 통일하고 싶어합니다. 반대되는 세력이 중국입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북한 핵이 한반도로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역습당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힘을 길러놓은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도 3년 전에 죽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죽었고 클린턴, 부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짜냐? 골프 치는 트럼프도 가짜입니다. 지금은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절대로 앞으로 한반도가 공산화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위비가 많아서 망할 것 같다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대신에 미국의 방산 기술을 한국에 주었습니다. 박근혜 때 준 것이 지금 결실을 맺어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로 각 나라를 무장합니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 무기를 사다가 무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자니 중국한테 떨어집니다. 미제를 사다 놓다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국 걸 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 남북 통일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누설해도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북한이 열리면 북한을 우리가 자유민주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군인들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많은 원조 물자와 함께 의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 의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38선 이남만 소화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북한에 있는 2,500만 국민들의 건강도 우리 의사들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나 안 되나 데모만 해야 되는 이 작자들, 이게 전부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았거나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심하시던 이 초등학교에 와서 제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울분입니다. 울분. 이제는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더 계승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또 재건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는 아시아의 맹주국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미국과 함께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을 저는 오늘 여기서 미리 예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